조금 전에 이제 사법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이죠.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화영 킨텍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화영 사장은 어제 영장실질 심사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죠. 이재명 대표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뭐 관련 있는 사건입니까? 네. 혹시 그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뭐 지속적으로 선물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하시나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오해는 잘 설명할게요. 자, 이화영 사장이 어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다 부인했습니다. 특히 저는 절대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지금 혐의가 뭐죠? 구속 사유가?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로부터 이제 뇌물을 받은 혐의인 겁니다. 네. 그래서 외제차 세대와 2억 5천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거를 다 뇌물로 본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기 전에 쌍방울 사회이사를 했고, 그때 이제 받은 법인카드를 부지사 재직 중에, 그리고 킨텍스 사장 재직 중에도 계속 사용했다. 이게 이제 검찰이 판단한 것이고, 이걸 이제 뇌물죄로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적인 법인카드도 상당히 넉넉하게 지급이 되는데 왜 별도의 그 기업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썼을까? 그런 거 보면 개인의 굉장히 도덕성이나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기준이 좀 무너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정말 개인적인 좀 그런 문제로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런 법인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썼다라는 것까지 사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알거나 이럴 그 이유도 없고 서로 공유할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법인카드를 저런 식으로 썼을까? 그리고 네. 본인이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안의 진실이 뭔지 좀 설명을 해줘야지 저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 측근 인사였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사였으니까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이화영 킨텍스 사장과 쌍방울이 어떤 유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걸 인지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사법 리스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걸 몰랐다면 그러면 또 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죠. 왜냐하면 쌍방울하고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의 과거 그 변호사비 대납, 이게 다 쌍방울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지사의 구속은 이것이 이제 수사가 이재명 대표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화영 전 지사 구속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은 수사가 굉장히 그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이제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안이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워낙 많은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법 리스크가 아무리 지금 민주당에서 그 방탄을 하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아마 곤욕을 치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굉장히 지금 고삐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검찰은 이화영 사장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시절에 쌍방울이 추진했던 북한 관련 사업을 우회적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보고 있죠. 또 그 대가로 법인카드 등의 뇌물을 받은 거다라는 의혹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에 관한 실행 가능한 어젠다를 도출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에 반영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 사장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쌍방울과 북측이 협약 계약을 맺는 데 동행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화영 사장이 당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데 아까 쌍방울의 법인카드 사용은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사장의 개인적인 비리로 이 덮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북한과의 사업, 협약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에 나섰었다. 그럼 지사가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곳 이제 대북 사업이라는 게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상대가 북한이라는 또 게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북한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주로 민간 단체를 같이 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 게 그때가 민선 7기 지방정부가 2018년에 7월에 출범할 때는 막 2018년 4.27 정상회담이 일어나서 굉장히 남북 그 교류 협력에 대한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남북 교류 전담 부서들도 많이 만들고 실제 남북 교류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경기도는 워낙 오랫동안 남북 교류 협력에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평화부지사가 이제 주도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또 그때 당시는 이제 기업들도 북한에 진출하고 싶은 이런 계획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 함께 협의를 좀 해서 북한에 가서 서로 소개를 하고 한번 이런 거를 해보자. 사업 제안도 할 수 있고요.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어떻게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것을 저는 논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북 사업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때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서 그 뒤로 그러면 북한이 반응이 있었으며 네. 어떻게 뭔가가 진행됐는지 이런 것까지 좀 정확히 돼야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냥 그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쌍방울한테 어떤 특혜를 주었다, 어떤 비밀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과한 그런 네. 해석입니다.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경기도에서는 잘못한 겁니다. 2018년, 2019년이면은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하고 미사일 발사 때문에 유엔에서도 그렇고 대북 제재를 굉장히 강화하던 시기예요. 네. 이런 상황에 지자체가 대북 사업을 해가면서 돈이 정말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단순히 인도적 그 교류나 지원이 아니라 이런 그 사업 가지고 대북 접촉을 지자체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사실 그런 일을 저는 한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그런 것은 저는 굉장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대북 제재, 대북 정책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네. 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 그리고 두 번째 쌍방울과 대북 사업에 연결을 해주는 대가로 또 뇌물을 받은 혐의, 또 한 가지가 근데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쌍방울 그룹과 이화영 사장의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로 이화영 사장의 아들이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 본사가 아니고 계열사입니다. 계열사에 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또 제기됐습니다. 자, 취업한 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재직 기간 중에 석 달 동안 회사의 출입 기록, 이 현재까지 딱 14번밖에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다. 이런 것도 이 특혜 의혹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완전히 특혜라고 봐야죠. 아버지, 그러니까 이화영 전 지사가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대북 사업권 관련해 가지고 의논을 하고 자문을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취직을 했다. 근데 제대로 일한 것 같지도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출근한 날이 며칠 안 된다 하면은 그냥 특혜 아닙니까? 딱 네. 봐도 특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니까 출입 기록, 그러니까 출입하면서 기록이 확인된 게 14일이고 글쎄요. 이걸 가지고 단정적으로 14일만 출근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출근 기록, 출근 기록이 출입 기록이 14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